수업을 시작하죠. 오늘은 소비자 균형, 여러 상품에 있을 때 소비자의 균형을 찾는 그런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균형, 소비자 균형이라는 것은 가장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다음 효용이 가장 큰 그런 상품들을 갖다 고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거죠. 그의 답을 나타내는 것이 소비자 균형입니다. 목표가 뭐냐면 지금 상품이 한 가지 있는 경우가 아니고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여기 XJ하고 YJ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처음으로는 이렇게 XJ, YJ 두 가지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상품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얼마든지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분석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두 가지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즉 사과하고 배하고 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시장에 가서 제가 사과하고 배를 살라 그래요. 그러면 사과하고 배를 먹을 때 얻는 만족도, 효용은 사과하고 배하고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을 극대화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효용을 가장 최대화하려는 사과, 배를 각각 몇 개 사면 됩니까? 라는 그런 것을 답을 얻어내는 거죠. 즉 사과하고 배의 효용이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라고 하죠. 뭐 x의 제곱 뭐 플러스 뭐 y의 제곱 뭐 2y의 제곱 뭐 마이너스 3xy 플러스 y 플러스 뭐 10 이런 함수가 있다 하면 사과 하나, 배 하나 먹으면 만족도가 얼마큼입니까? 그러면 1 하면은 11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죠? 11이라는 효용을 얻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죠? 두 개 먹으면요. 계산하면 나오겠죠. 이 효용이 가장 큰 사과하고 배하고 좀 몇 개씩 사야 효용이 가장 크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사과하고 배를 몇 개를 사느냐라는 문제죠. 문제는 답은 사과 몇 개 살까요? 배를 몇 개 살까요?가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과하고 배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돈 많이는 얼마큼 지불해야 되느냐 이 제약 조건이 뭐냐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돈은 얼마큼 내야 되냐면 px에다가 x 플러스 py분의 y 이런 형태로 가격을 내야 돼요. 여기서 px라는 것은 뭐냐면 price of xj 그래서 xj의 가격 사과의 가격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사과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하죠. 뭐 1,000원. py 이건 배의 가격 2,000원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여기에 사과하고 배, 내가 돈을 얼마 내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과 하나, 배 하나 사면, 그러면 사과 1,000원이고, 한 개 사고, 배 사면 2,000원이고, 2,000원 곱하기 한 개면, 그러면 3,000원만 내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돈은 이렇게 계산된단 말이에요. 내가 사과하고 배를 갖다가 만약 각각 5개 사면 나 돈을 얼마큼 내야 됩니까? 공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1,000원 곱하기 5, 2,000원 곱하기 5 그럼 나는 15,000원 내야 됩니다 라는 답이 나와요. 그죠? 돈은 이만큼 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 돈이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 갖고 있는데 1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야 돼요. 10만 원 더 비싸게 넘으면 나 돈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아무튼 10만 원 범위 내에서 사긴 사더라도 이 돈이 가장 적으면서 돈 내는 게 가장 적으면서 그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효용이 가장 많은 그 사과를 하고 배를 몇 개나 샀으면 좋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거 수학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안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사면 좋겠냐라는 거예요. 사과하고 배를 몇 개를 사야 되느냐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제가 시장에 가서 사과하고 배를 살라 그래요. 사과 얼마야? 했더니 1,000원이래요. 배는 얼마야? 2,000원이래요. 1,000원, 2,000원이다. 그래서 내 주머니 얼마 있지? 이렇게 보니까 한 10만 원이 있어요. 10만 원을 넘어가서 살 수는 없죠. 그죠? 돈이 없으니까. 10만 원 범위 내에서 내가 사과하고 배를 1,000원어치, 2,000원씩 한다는데 사과 몇 개 하고 배 몇 개를 사야 그 돈이 제일 적게 들어가면서 그거 먹었을 때 그게 만약에 5개라면 5개면 돈 난 15,000원 내고 그다음 5개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효용이 나올 때 그 효용은 가장 큰 사과하고 배의 개수를 찾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5개라면 그때 돈은 15,000원 낼 거고 그때 얻는 그 효용은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2,000이라고 나오면 그 효용은 만족도는 2,000이다. 그게 효용이 가장 큰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풀려고 하는 것은 이걸 풀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돈 적게 들이면서 지금 과일을 가장 각각 몇 개씩 사야 가장 좋은가라는 거죠. 어제 회를 먹었었죠. 어제 회 먹었습니까? 회 못 먹었어요. 안 먹고 회 대신에 장어 먹었어요. 고기는 고기죠, 뭐. 예. 회가 더울 때는 이게 안 좋다 그래서 그리고 장어 그래 그것도 먹자 그래가지고 장어로 했죠. 장어도 보니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쭉 나와서 좀 비싸긴 비싸더라도 먹었죠, 뭐. 자, 제가 지금 이 장어를 갖다 몇 점을 먹어야 가장 되는가? 그건 한 가지만 경우죠. 여기 이제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있을 때 가장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이 있을 때 가장 돈을 적게 들이면서 효용을 가장 크게 하는 그 X제의 수량과 Y제의 수량은 각각 얼마씩인 살까라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 이것은 한계 효용을 균등화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한계 효용 균등화 어떻게 시키면 되냐면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답은 뭐냐면 px분의 한계 효용에 대한 x제 한계 효용하고 py하고 배 가격에서 한계 효용을 갖도록 하는 요걸 충족시켜주는 요걸 갖도록 하는 x제의 수량과 y제를 그만큼 사시면 효용이 가장 극대화되고요. 돈이 제일 조금 들어요. 라는 게 답이에요. 그러면 요게 뭐냐 요게 뭐냐는 전제를 알아야죠. 이거는 사과에 대한 가격이에요. 사과가 지금 얼마냐면 1,000원이죠. 이게 PX하고 MUX 이게 뭐냐? 1,000원이에요. 1,000원 밑에 놓고요. 사과 하나 먹을 때 얻는 한계 효용, 만족도, 한계 효용이 얼마인가? 예를 들어서 2,000이란 만족도가 갖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거는 1분의 2죠. 그죠? 이게 의미하는 것은 1,000원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이건 1원어치가 얼마큼 되느냐라는 그런 얘기죠. 그죠? 이게 1분의 2라는 것은 사과 1원어치 먹는데 효용이 2입니다라는 거죠. 1,000원어치 먹으면 당연히 2,000 되죠. 그죠? 이건 의미하는 것은 한계 효용을 얘기하는데 이 P로 나눠준 것은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1원어치에 대한 한계 효용이에요. 사과 1원어치에 대한 한계 효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요거는 뭐냐? 요건 배 1원어치에 대한 한계 효용이죠. 배에 대한 한계 효용을 한번 측정해 보죠. 예를 들어서 PY분의 MUY 이건 2,000원이에요. 2,000원이니까 2,000원분의 이게 효용이 예를 들어서 3,000이라고 할게요. 배 하나 먹었더니 만족도가 3,000이란 만족도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의 답은 1분의 1.5지요. 그건 뭐냐면 배 일원어치에 대한 한계 효용이 얼마냐면 1.5란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같지가 않지요. 같지가 않으니까 2하고 1.5하고 같지가 않다고 이렇게 된 경우에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지금 효용이 최대한대로 극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좀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효용이 더 증가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과가 지금 한계 보니까 사과 일원어치에 대한 한계 효용이 보니까 2예요. 여기는 1.5지요. 차라리 배 빼고 사과 하나 더 사면 그러면 내가 효용이 0.5라는 수치가 증가하죠.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효용이 최고의 효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최고 효용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이건 효용이 극대화되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XJ 사과를 더 많이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는요 적게 사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효용이 증가되지요. 더 증가되면 그럼 어디까지 이래야 되느냐? 어디까지? 이게 같아질 때까지. 사과를 만약에 더 사면 이럴 때는 효용이 극대화가 안 됐어요. 바꿈으로 인해 사과를 증가시키면 효용이 더 극대화된대요. 그러면 사과를 만약에 더 사면 지금 들어서 지금 사과 5개, 배 5개를 샀어요. 사과, 배. 이렇게 해서 딱 재보니까 이거 일원어치에 대한 한계 효용이 여기 2예요. 이거는 일원어치에 대한 한계 효용이 배가 보면 5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과를 더 사라 이거예요. 그러면 효용이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사과를 더 사면 즉 여기 플러스 1을 하라 이거예요. 하나 더 사라 이거예요. 하나 더 사면 그럼 사과가 어떻게 돼버리냐면 여기 px분의 mu x가 어떻게 되냐면 사과가 증가하지요. 그러면 가격은 1,000원 그대로예요. 그죠? 그런데 한계 효용은요. 수량을 5개에서 저렇게 6개로 늘려놓으면요. 한계 효용은 체감하는 법칙이 생기죠. 수량이 자꾸 늘어나면 한계 효용은 감소합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그전에 2,000이었었죠. 2,000 해가지고 이게 6개로 이렇게 되면 이게 2,000이 안 되고요. 이게 뭐 1,800 이런 형태로 가지고 이렇게 착 감소해 버린다고요. 수량이 증가하면 한계용은 체감의 법칙이 작용해서 이게 감소하죠. 감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값이 작아져요. 즉 뭐냐면 2가 1.8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되도록 1.5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 더 해요. 플러스 하나 더. 그러면 이건 하나 더 하면 더 낮아지겠죠. 그러면 1.6 됐어요. 그럼 하나 더 해요. 그러면 1.5가 되죠. 1.5가 되면 스톱하란 말이에요. 얼마큼 사라고요? 사과 8개 사고 배 5개 사고. 그러면 더 이상은 효용이 늘어날 게 없잖아요. 최고의 효용이란 말이에요. 그런 논리죠. 그리고 이걸 동시에 하나만 하지 않고 동시에 한다면 비용을 갖다 똑같이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동시에 하려면 동시에 얘기했죠. 동시에 하려면 이거는 XJ를 갖다가 증가시키면 이런 형태로 되지만 사과 하나 증가하고 배를 하나 빼면 되죠. 빼는 거. 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작아지게끔 하면. 배를 하나 이렇게 감소하게 하면. 그러면 이거는 하나 증가시키면 이건 1.8이에요. 근데 이거는 감소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 감소시키면요. 여기에 P, Y분의 MU, Y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감소하잖아요. 이건 그대로예요. 근데 이게 감소하면요. 한계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5개에서 4개 되면요.
한계 효용이 증가하죠. 마이너스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죠. 그죠? 수량이 자꾸 늘어나면 소비하는 양에 하면 한계 효용이 증가한대, 한계 효용이 체감 법칙이 작용한다면요. 근데 이건 수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면요. 한계 효용이 증가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1.5였던 게 요 값이, 그 전에 1.5였던 게 요 위에 분모의 값이, 자의 값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5에서 1.6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근데 그 두 개를 다 비교해 봤어요. 그렇게 하면 이건 1.6이 된다고요. 그래서 같아지지가 않지요. 그러면 한 번 더 한단 말이에요.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하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7이에요. 1.5예요. 1.7 이런 형태로 나와요. 1.7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도 하나 더 증가시키면 그러면 1.7이 만약에 나오면 스톱하라고요. 요만큼만 사라고. 사과 5개, 에다가 2개 더 다음에 사과 7개 사고 배는요. 한 개 한 개씩 빼나갔으니까 이거 5개에서 2개 하면 사과 7개 사고 배는요. 3개만 사라고. 그럼 효용이 극대화된다고. 최고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형태로. 이런 상태는 효용이 극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효용을 더 증가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서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사과에 대한 한계 효용이 더 크면 X제를 더 증가시키고 Y제를 갖다가 감소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효용이 더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증가시키겠어요. 시켜준데 언제까지 이런 일을 계속해야 되느냐. 같아질 때까지. 같아지면 효용이 극대화되죠. 반대로 이런 경우는 어떠냐. 예를 들어서 사과에 대한 가격은 한계 효용의 가격이죠. 그래가지고 배에 대한 한계 효용이죠. 이게 지금 2.0이에요. 이거 보니까 이쪽에 3.0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X제를 낮추고요. Y제를 갖다 증가시키면 돼요. Y제를 증가시키면요. 이 값이 자꾸 떨어지죠. 한계 효용 값이요. 그 다음 이것을 감소시키면요. 이걸 증가하죠. 이거에 반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멈추라고 딱 같아지면 스톱하라고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죠. 효용이 극대화되는 거죠. 극대화되는 것이 어떤 형태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극대 조건이라고요. 이게 같지 않은 것은 이쪽이 크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효용이 극대화가 안 됐어요. 이것도 효용이 극대화가 안 됐어요. 이렇게 좀 바꾸면 더 효용이 더 높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이게 효용이 극대화된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살 때 두 가지 상품을 이렇게 볼 때 이런 어치에 대한 한계 효용을 이렇게 갖도록 하는 그걸 충족시켜주는 X제하고 Y제를 사면 사고하고 배를 그만큼 사면 효용이 가장 많아집니다 라는 거예요. 돈도 가장 적정하게 되는 거고요. 적어지는 거고요. 따라서 오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어치에 대한 한계 효용이죠. 이런 것을 한계 효용 균등화 법칙이라고 그래요. 한계 효용을 균등화 시켜 놓으면 한계 효용을 같도록 만들어 놓으면 특히 이 px 이렇게 되니까 원래는 이런 어치에 대한 거죠. 이런 어치의 한계 효용을 두 상품에서 이런 어치의 한계 효용을 균등화시키면 그러면 같도록 하면 그걸 충족시켜주는 사과하고 배를 구하면 그러면 효용이 극대화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세요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이런 어치 단위당
이거 그냥 지워버리고 그냥 에이 한계효용 그래. 두 상품에 있어서 한계효용을 일원어치에 대한 한계효용 즉 한계효용을 균등화 같도록 그렇게 하면 그걸 충족시켜주는 XJ하고 YJ를 구하면 그만큼 사시면 효용이 극대화된다라는 거죠. 이런 법칙을 고센의 제2법칙이라고 그래요. 어제 고센의 제1법칙을 얘기했었죠. 근데 고센의 제2법칙은 말이죠. 소비자 균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뭐냐면 가장 돈 값싸게 들이면서 물건을 가장 효용이 가장 크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런 방법이 뭐냐면 한계효용을 균등화시켜 놓으면 됩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균등하면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이 효용이 극대화된다는데 지금 고센이 제1의 법칙은 뭐냐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에요. 제2법칙은요. 한계효용 여기 보면 균등화 법칙이에요. 내용은 비슷해요. 한계효용부터 시작했고요. 한계효용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결과는 판이하게 틀려요. 왜? 하나는 제1법칙은 한계효용에 대한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한계효용은요. 어떤 물건이든지 자꾸 이렇게 자꾸 소비하면요. 점점 실증 나요. 만족도, 효용은요. 점점 감소하거든요. 그런 한계효용의 성질을 얘기하고 이거는요. 이건 한계효용 성질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성질이 더러운데 성질이 아주 안 좋은데 뭐 예쁘다든가 아니면 뭐 뚱뚱하다든가 뭐 이렇게 뭐 길다든가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한계효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싸게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가 그걸 답을 내주는 거예요. 소비자 균형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둘은 한계효용으로부터 시작해서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결론은 판이하게 틀려버려요. 그거 고센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발견해놨죠. 틀림없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균형 어떻게 하면 가장 돈 조금 들이면서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은 한계효용을 균등화시켜버리면 같도록 하면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사세요? 그걸 어떻게 사요? 글쎄 뭐 이렇게 주먹국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사면 되죠. 뭐. 아까 사과 저같이 말이죠. 사과 배하고 한 5개 이렇게 딱 담아놓고 들어가지고 효용이 얼마야? 아 이거 크네? 이건 작네? 아 그럼 하나 집어넣어. 이거 작으면 나 또 하나 집어요. 아직도 이쪽이 크네? 그럼 이거 집어넣고 이거 빼고 집어넣고 빼고 집어넣고 빼고 그럼 언젠간 같아지겠죠. 같아지면 수도 그까지 딱 사버리면 된다는 거죠. 참 사과하고 배 사기 되게 힘들죠. 그죠? 추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원리. 그러면 소비자 균형에 이르게 된다는 그 결론이에요. 근데 이거 어디 뭐 써먹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시장에 가기 전에 우리는 정확히 몇 개 살 수 있다는 것을 수치로 계산하면 정확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추상적이고 뭐 그런 적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시장 가기 전에 사과 몇 개 살까? 그 딱 배 몇 개 살까? 그럼 벌써 시장 가기 전에 답이 사과 5개, 배 5개, 사과 5개, 배 7개. 맞아. 그 답이 나와서 그거 딱 사면 진짜 돈을 제일 조금 들이는 거고 그다음 그거 갖고 딱 먹어가지고 효용을 딱 재버리면 정확히 나오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고요. 구체적인 수치가 딱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그럼 수학을 여기다 활용을 해야죠. 자, 수학을 여기다 활용을 합니다. 어떻게? 자, 제가 지금
여기에 사과 배의 가격하고 전부 다 있으니까 여기 10만 원 범위 내에서 다 써도 되고요. 안 써도 돼요. 이런 수치예요. 여기 보면 사과 1000 X 플러스 2000 Y 이런 형태의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극대화하는 그 사과의 수량과 배의 수량은 얼마큼 사면 됩니까? 라는 것을 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풀냐면 이걸 풀면 이걸 충족시켜주는 XJ하고 YJ를 사면 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뭐냐 그러는 게 이게. 이거는 1000이라는 수치는 가르쳐 준다고요. 1000분의 MUX 2000분의 MUX 이걸 충족시켜주는 수치 좀 나와라 그런 얘기예요. 이 수치에다가 이 수치를 갖다가 이렇게 나중에 두 가지를 갖다가 연립해서 풀면 돼요. 여기에 극대화하려면 극소화하려면 이 부등호는 사라집니다. 이거 최대한대로 다 쓰면 이게 다 쓰는 걸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다음 이론을 설명할 때 이제 그걸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극대화하려면 적게 쓰거나 돈은 다 쓸 수밖에 없어요. 돈을 조금 쓰고는 돈 조금 더 쓰면 얼마든지 더 극대화가 더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결국은 이 돈을 다 쓰게 돼 가지고 극대화를 할 수가 있다고요. 10만 원 내가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면 10만 원을 다 쓰고 그다음 이 사과 효용을 가장 극대화하는 거하고 똑같이 나온다고요. 이건 부등호가 있으나 없으나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극대화, 극소화라는 문제에서는요. 요걸 계산하면 돼요. 한계 효용. 요거 YJ에 대한 한계 효용.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XJ에 대한 한계 효용이라는 게 뭐냐면 사과 한 단위 더 증가하는데 효용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XJ에 대한 한계 효용이죠. 근데 여기에 효용액의 함수가 있어요. 그렇죠? XJ가 한 단위 변하는데 Y가 얼마큼 변합니까? 이런 거예요. 변화율로 하는 거죠. 근데 변수가 여기 두 개 있어요. Y죠. 그런데 Y는 변수를 보지 말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변수가 두 개 있을 때, 이럴 때는 하나 이렇게 미분한다는 것은 변화율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변수가 두 개 있는데 한 개만 하자는 거예요. 그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편미분이라고 그래요. partial differential이라고 하죠. 미분이라는 것은 원래 y는 이렇게 뭐 fx 해가지고 뭐 2x의 제곱 이렇게 할 때 x가 변할 때 y가 얼마큼 변합니까? 그것을 이렇게 미분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미분이라고 그러고 또는 전미분이라고 그래요. 전부 다 미분한다고. 수치가 이거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죠. 그런데 미지수가 두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z는 있는데 이렇게 x, y, z 이렇게 x, y가 있어요. 그러면 z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2x의 제곱 이런 형태로 이렇게 변수가 두 개 이상 될 때는 미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몽땅 이게 변할 때 이게 어떻게 변합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게 미분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만 변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 x가 변할 때 이게 얼마큼 변하는가 더하기 그 다음 x는 안 변하고 y가 변할 때 u가 어떻게 변합니까? 두 가지를 다 더해가지고 이렇게 합계를 하면 그러면 이 효용의 전미분이 나와요. 근데 여기와 같이 변수가 두 개 이상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수가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을 때 그 중에 한 개만 변수로 보고 나머지는 상수로 봐가지고 변화를 구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부분미분, 편미분이라 그래요. 어제 미분 배웠죠. 그죠? 10분은 배운 거 아닌가? 뭐 알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편미분 이걸
아니, 미분도 어렵게 하는데 편미분 또 어렵습니까? 이건 더 쉬워요. 부분 미분하는 거. 그거는 어제 하는 것은 변수가 하나 있을 때 미분하는 거고, 이거는요, 변수가 2개, 3개, 4개 이렇게 있을 때 쓰는 것은 편미분이라고 한다고요. 하나하나 하는 것은요. 자, 지금 x가 변할 때 u가 얼마큼 변합니까? 라는 거죠. 편미분은, 전미분은 이렇게 썼죠. 그래가지고 dx분의 dy 이렇게 썼죠. 편미분은 기호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면은 혼돈되니까 여기다가 y를 x에 대해서 미분할게요. 이렇게 써요. u에 대해서, 효용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할게요. ux 이렇게 써요. 이렇게 퍽 찍지 않고요. 여기 턱 이렇게 찍지 않고요. 요 밑에다가 이렇게 수치를 이렇게 써요. 이게 편미분이에요. 기호도 이렇게 dx하고 dy 이렇게 쓰지 않고요. 요건 미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반만 미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부분 미분이거든요. 그래서 기호를 이렇게 디퍼런셜로 쓰지 않고 이렇게 라운드라고 씁니다. 이렇게. 예, x분의 라운드 y. 이것도 변화율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변수가 2개 있을 때, 2개 이상이 있을 때, 그 중에 1개예요. y는 어떻게 되느냐? y는 라운드, 이렇게 수학적 기호로 하면 y분의 라운드 u. 이렇게 쓰죠. 이게 2개 다 더하면, 그러면 이제 미분 탁 나오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x는 그대로 두고 y는 그대로 이럴 때는요, x는 변수로 보고 y는 상수로 보라는 거예요. 상수로 보라는 것은 뭐 제로로 보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럼 이걸 갖고 미분을 한번 해보죠. 편미분 해보죠.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럼 이건 변수는, 이거는, 요게 변수니까 이거는 x의 제곱을 미분해보세요. 그럼 이건 2x예요. y에 대해서 미분해보세요. 이거 상수로 보려면요, x가 없잖아요. x 제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로 나오겠죠. 이거는 미분하면 제로예요. 없어요, 그냥. 제로라고. 그럼 3xy는요. 3x, 요게 1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3y분의 1이죠. 마이너스 3y죠. 이거는요, x가 없어요. 제로예요. 이것도 x가 없어요. 제로예요. x에 대해서 편미분 다 끝났어요. 2x-3y. 자, y에 대해서 편미분 해보죠. y에 대해서 편미분 하면요, 이런 형태의 x는요, 상수래요. 제로예요. 이거는 미분하면요, 이건 변수가 있으니까 2y의 제곱이니까 2가 여기로 내려가니까 4y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요, 마이너스 3xy죠. 요게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3x죠. 그 다음 요거 y는요, 미분하면 1이죠. 상수에 대해서 미분하면요, 제로예요. 없어요. y에 대해서 편미분 다 한 거야. 지금 요게 x에 대한 편미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게 한계 효용이란 말이에요. 한계 효용인데, 한계 효용, mu 한계 효용이라고요. 근데 이거 x에 대해서 한계 효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x에 대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x에 대해서, x의 한계 효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 기호 우연일치로 딱 같죠, 그죠? 일부죠, 그죠? 서로 이렇게 일치되도록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x에 대한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 x에 대해 편미분한 효용 함수를 편미분한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이렇게 같도록 한다는 거예요. 같도록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1000분의 여기 mx잖아요. mx가 2x-3y이고 이거 2000분의 my가 4y-3x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걸 갖도록 충족시켜주는 x제하고 y제, 이게 뭐냐면 한계효용 균등화 시켜놓은 거죠. 이런 수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걸 어디에다가 이 제약 조건, 여기 수치가 여기
명백하게 나와 있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둘을 연립방정식을 쫙 풀면 풀리냐 안 풀리냐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x가 y 변수가 2개 있고 식은 2개예요. 그 2개고 이거 방정식 못 풀겠어요? 금방 풀지요. 그래서 이걸 충족시켜주는 요걸 충족시켜주는 즉 여기 제약이 있는 것 중에서 수학적으로 이렇게 같이 대입을 해놓으면 그러면 x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나온다고요. 돈은 이 범주 내에 딱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하면서 이걸 사면요 효용이 극대화 조건이 되면요 극대화한다고요. 소비자 균형이라면요. 그래서 이 x가 x0가 답이 나올 거고 두 개 풀면 y는 이렇게 y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y가 예를 들어서 x가 만약에 5고 만약에 y가 만약에 20 하면 이런 수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면 사과 5개, 배 20개 사세요 라는 거예요. 사면요 돈이요 10만 원 들어갈 거고요. 그 돈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거고요.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돈 조금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은 상관없이 기왕이면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돈을 하나도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목표가 돈 조금 쓰는 게 아니죠. 돈 조금 쓰는 게 목표라면 사과하고 배하고 아무것도 안 사면 돈 제일 조금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효용이 제로예요.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돈은 쓰겠다는 거예요. 쓰긴 쓰는데 최소한으로 쓰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돈은 여기다가 다 10만 원 들어갈 거고 효용을 가장 크게 하는데 돈은 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거고 그래서 이거하고 풀면 답이 딱 나오는데 그래서 사과 5개, 배 20개 사면 돈은 10만 원 가까이 들어갈 거고 그거 갖고 소비하면 어떤 효용이 이렇게 나올 텐데 그 효용은 극대화된 효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뒤집어 얘기해가지고 효용이 가장 극대화되면서 가장 크면서 비용이 가장 적정하게 들어가는 가장 적게 들어가는 그런 돈 그 외에 사과하고 배의 개수는 몇 개냐 묻는 게 그거였었죠. 이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충족시켜주는 x제하고 y제하고 딱 하면 이게 뭐냐면 일원어치에 대한 한계 효용이고 이건 일원어치에 대한 한계 효용이죠. 배에 대한 한계 효용이죠. 그것을 수치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 수치는 시장 가기 전에 내가 효용함수를 알기만 하면 사과값, 배값만 알기만 하면 다 푼다고요. 효용함수는 이거 만들면 되는 거죠. 사과 하나 먹으면 내가 만족도가 얼마큼인가 하고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해놓을 수가 있다. 시장 가기 전에 나는 사과 몇 개, 배 몇 개 살 걸 미리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사면 돈이 얼마 들어갈 것도 미리 알아요. 가격만 알면요. 그리고 그거 먹으면 우리 가족끼리 이거 다 먹잖아요. 그러면 총 만족도가 효용이 얼마라는 것도 알아요. 그 만족도가 가장 큰 거예요. 그것도 알아요. 가기 전에, 사기 전에. 이거는 훌륭한 이론이고 실제로 쓸 수가 있는 이론이죠. 시장 가기 전에는 미리 쭉 계산해가지고 이거 계산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아무것도 안 걸려요. 균등하면 된다. 균등하면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다 계산해가지고 하면은 사과 5개, 배 20개 알았어. 가서 물어보죠. 뭐 얼마요? 사과처럼 그대로네. 그러면 사과 5개하고 배 20개 담아주세요. 가져와서 딱 먹으면요 만족도가 얼마큼이라는 걸 환히 알죠. 그게 극대화된 효용이라는 걸 알수죠. 그래서 그렇게 소비를 끝내는 거예요. 훌륭한 이론이죠. 훌륭하게. 그래서 이게 균등화 시켜놓으면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죠. 참 싱겁게 끝나죠. 그죠? 이거는요, 사과하고 배만 살 때가 아니라 다른 물건 살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제 회를 못 먹고 장어를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장어만 먹을 수 있어요? 가끔가다 한 잔, 자, 해가면서 해야죠. 그죠? 난 술을 몇 잔 먹고 장어 몇 점을 먹어야 될까?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두 가지 상품에 있을 때. 그때도 이거 쓰면 돼요. 얼마큼 소비하는 게 가장 좋으냐라는 것을 나오지요. 그죠? 그럼 돈은 누가 냈느냐? 뭐 반반씩 낼 수도 있고요. 뭐, 그죠? 친구 돈이라 그래도 뭐 친구가 뭐 돈 조금 내면 좋은 거죠. 뭐, 혹시 알아요? 돈이 뭐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야, 이거 뭐 택시나 타고 가라, 뭐 그렇게 할지. 그러진 않더라고. 근데, 그런 게 가장 현명한 소비하는 방법이죠. 그럼 이거 두 가지 할 때만 쓰느냐? 두 가지도 아니에요.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균등화만 시켜놓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과하고 배만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제트제라는 재화가 있어요. 사과, 배, 바나나를 좀 살라 그래요. 자, 시장 가서 사과, 배, 바나나를 세 가지 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균등화 시켜놓으면 되죠. 어떻게? 이렇게 균등화 시켜놓으면 되죠. 그럼 식이 뭐 어떻게 나오라고?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있고, 이거 하나 있고. 그럼 이쪽 거는요.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있으면 한 개는 자동적으로 같아져요.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그거 하면 동치, 서로 같은 식이 나와버린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나 쓰고 이렇게 하나 쓰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 1식, 2식, 이런 형태로. 그리고 이거 3식 풀면 되죠. 이게 1000x, 2000y, 바나나는 예를 들어서 5000이에요. 5000y, 5000z. 그죠? 그럼 여기다가 z. 요거 하나, 둘, 셋. 효용도 바나나가 있으니까 여기 뭐 z가 있겠죠. 뭐, 그죠? xz 제곱 플러스 z 그렇게 나오겠죠. 효용함수 이렇게 딱 나오니까. 세 개는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개는 안 될까요? 네 개 왜 안 돼? 되지요. 좀 식이 네 개 놓고 하려니까 골치가 아파서 그렇죠. 다섯 개 하면 되죠. 뭐 시장 가서 뭐 사과, 배, 바나나만 사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냥 한 10가지 살 거야. 가서 포도도 사고 뭐 귤도 사고 할 거야. 그래, 그럼 가서 사고 싶으면 사. 그거 얼마큼 살까요? 여기 해가지고 균등화 시켜가지고 사면 되죠. 얼마든지요. 확장해서 얼마든지 쓰면 돼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균등화하면 된다고요. 주먹국으로 한다면요. 이렇게 계산하지 주먹국을 한다면 그럼 뭐 몸으로 때워야죠. 뭐 수학을 안 배웠으면 몸으로 때워야 되니까 이제 제가 사과 배 들고 옆에 어이 거기 저 바나나하고 포도 좀 들어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지고 말이죠. 효용이 얼마큼이야 얼마큼 쭉 나오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것만 딱 하고 나머지 버려 딱 버리고 나서 또 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주물럭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과일장 주물러 터트린다 그래가지고 안 판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모습 안 당하려면 미리 수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가져가시든가.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소비자 균형 원리에서 가장 돈을 적게 들이면서 그리고 좋은 물건을 많이 가장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한계 효용을 극대화시켜 놓으면 그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극대화하는 그런 방법은요 균등화 시켜놓으면 같도록 그렇게 하는 충족시켜주는 x제하고 y제, z제 이렇게 구하면 그러면 효용이 극대화됩니다라는 그 결론이에요. 자, 이 결론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한계효용 균등화 법칙으로 해가지고 소비자 균형은 다 설명이 된다고요. 그래서 두 가지 물품만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문제 얼마든지 해가지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방식이 좀
어딘가 뭔가 좀 뭐 한 2% 정도 모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뭐 그렇게 쉽게 그냥 후딱 끝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이야기가 조금 어렵게 쓴다는 거예요. 설명을요. 뭐냐면 되게 이런 수학적인 문제, 이런 논리적인 문제 보면 주로 귀납법 형태로 씁니다. 결론을 맨 뒤에다가 놓는 걸 쓰죠. 근데 이거는 그런 방법 쓰지 않고 연역적 방법을 씁니다.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귀납법 연역적. 그런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람이 죽는다라는 그런 명제를 답을 내고 싶었어요. 그러면 여기다 답을 내겠죠. 예를 들어서 김일성 죽었다. 그다음 뭐 김정일 죽었다. 우와 이렇게 하죠, 그죠? 김정은 저 뚱뚱한 녀석들 저거 언젠간 죽을 것이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내는 이런 방법을 귀납법이라 그래요. 되게 우리는 이런 방법에 굉장히 익숙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면 답부터 내요.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니다. 이런 경우에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답부터 먼저 내놓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도 죽고 그다음 김정은도 그놈마도 죽을 거고 신이 아닌 이상 다 죽을 거고 그거 봐 사람 죽는다고 하니까 라는 그 예시를 뒤에다가 내놓는 거죠. 논리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답은 똑같잖아요. 그죠? 우린 단순히 이런 데에 좀 익숙해져 있고 이건 익숙하지 못한 그런 방법이죠. 그래도 아무 논리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답은 맞단 말이에요. 근데 좀 익숙하지 않죠. 우리 오른손잡이인데 자꾸 왼손으로 뭐 쓰는 거하고 뭔가시 맞긴 맞는데 말이지 참 좀 어설프고 하는 그런 형태죠. 뭐 틀린 거 아닌가? 틀린 거 없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뭐 그게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 뒤집어졌다라는 게 그게 한 가지 흠이고 진짜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아주 균등화 시켜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이 변화하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대체를 못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가 1,000원인데 시장 가서 1,000원인 줄 알고 가서 보니까 지금부터 오시는 분은 사과가 500원은 낮아졌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싹 싸졌어요. 그러면 균등하려면 여태까지 계산한 거 말이죠. 이거 다시 계산해. 다시 계산해야 되고 골치 아프죠, 그죠? 계산하고 다 해가지고 다 맞춰서 몇 개 살라고 했더니 열심히 사시는 분이 한 개 더 드릴게. 뭐 이런 말이죠. 그럼 또 가격이 더 싸지는 거잖아요. 이 가격이 변화하면 이게 대응하기가 익숙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 돈의 예산 제약이 이게 또 변하면 10만 원인 줄 알았더니 10만 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만 원이 됐더라. 뭐 이런 형태로 되면 그런 외생 변수가 이렇게 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응용해서 쓰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 답 구하는 건 쉬운데 응용해서 쓰기는 참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런 단점이요. 치명적인 결정은 어떤 것이냐면 이 한계 효용이라는 거예요. 한계 효용. 이거 어떻게 정확한 수치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과가 맛있다 맛없다 그건 인정을 하겠는데 어떻게 사과 딱 먹으니까 만족도가 어때? 1000 해가지고 1000인지 999인데 1000이라고 해놨는지 아니면 1005인데 1000이라고 했는지 그거 누가 알아요? 어떻게 그 한계 효용을 정확히 측정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한계 효용은 너무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사과를 놓고 이 사람이 먹었어요. 이 사람은 사과를 굉장히 좋아하죠. 만족도가 얼마예요? 저 사과 좋아하는데 저 사과 만족도 저거 1000점이에요. 그래? 이 사람은 사과 싫어해요. 어떤 여자분은 사과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왜? 과거에 전생에 사과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실 분 한 적이 있죠. 백설공주님이 그러셨죠. 사과만 먹으면 짜증나요. 그런 사람도 사과 좀 드셔보시죠. 맛이 어때요? 무서워. 만족도가 그래도 얼마예요? 저희 100이요. 아니, 똑같은 사과를 놓고 누구는 1000이고 누구는 100이에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너무 주관적이죠. 똑같은 상품을 놓고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이렇게 달라진다. 이 참 너무 주관적이고, 그리고 그게 1000이다. 그걸 정확히 짜라내기는 조금 좀 논리적인 문제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치명적인 결정타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론들을 개발해 놓죠. 답은 맞아요. 이 답은 균형은 맞아요. 그래서 다른 이론으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무차별 곡선 이론 무슨 현시 선호 이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죠. 이런 문제점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무차별 곡선 이론이에요. 무차별 곡선 이론. 무차별 곡선 이론도 소비자 균형을 찾는 거예요. 무차별 곡선인데 목적이 무차별 곡선에 대한 무차별 곡선 이론에 이걸 찾아오면 이론이죠. 이것도 이 목표가 뭐냐면 소비자 균형점을 찾는 거예요. 소비자 균형점이 뭐냐? 소비자 균형점은 뭐냐면 가장 적은 돈 들여가지고 효용을 가장 많이 내게 하는 극대화되는 XJ하고 YJ의 수량이 얼마나 몇 개 삽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것도 두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무차별 곡선이론도 처음엔 두 가지로 시작하지만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얼마든지 늘릴 수도 있고, 그 다음 이거 무차별 곡선이론요. 가격이나 뭐 이런 예산이 이렇게 변할 때마다, 돈이 변할 때마다 그걸 대응할 수도 있고, 이걸 응용해가지고 새로운 것도 쓸 수도 있고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새로 개발했어요. 무차별 곡선 이론으로. 그래서 무차별 곡선 이론 보는 게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소비자 균형, 소비자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무차별 곡선 이론이에요. 무차별 곡선 이론을 배우면 되죠. 무차별 곡선의 답도 이렇게 XJ하고 YJ 몇 개 구하라는 게 나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래요. 답은요. 한계유형을 균등화시키면 나오죠. 그것도 한번 입증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풀렸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무차별 곡선 이론 이런 것을 한번 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 무차별 곡선 이론이죠. 무차별 곡선 이론은 소비자 이론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이론으로서 뭐 이렇게 한계유형 균등의 법칙을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무차별 곡선 이론은 접근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지만 그 까다로움을 넘어가면요 아주 정말 소비자 이론으로서 또 응용 이런 문제를 갖다가 아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 이론이 소비자 이론으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균형 이론을 하면 이 한계유형 균등화 법칙, 균등화 이론보다는 이걸로 많이 쓰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 이론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의 속도가 굉장히 좀 이렇게 늦어지면서 자꾸 이게 시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시계를 자꾸 이렇게 보냐면 이거 펼치면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끝내자니까 그렇고 안 끝내자니까 그렇고 그래서 지금 자꾸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여기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하죠. 어때요? 그죠? 이거 하면 5시까지는 집 못 가. 그죠? 그래서, 기본, 설명하다가 중간에 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원리와 그 구조, 이런 것을 갖다 다 보면, 하면, 그걸, 아주 좀, 원론 수준으로 아주 좀 깊이 좀 파가지고, 나중에 이제 수학적 모델로 아주 어떻게 응용되는지 찾아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제가 조금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 나갈 겁니다.